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개막이 코앞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북한 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벌써 북한 선수단의 선발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남자 축구 예선전 이 펼쳐졌죠. 중국을 3대 0으로 격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직력을 앞세운 축구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 북한 참가를 끝까지 이제 방해하고 싶은 세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축구가 사람들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자 축구는 기대 네. 원래 좀 높았는데요. 남자들도 축구를 잘했네요. 근데 이 축구랑 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인천에서 발생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전쟁 훈련을 무색해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행사인가요? 예, 인천 상륙작전, 한국전쟁 시기에 메가더 장군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이 벌써 이제 6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64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라는 걸 이제 해년마다 해왔거든요.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으로 해서 이걸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인천시 월미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UN 참전국 군 문화체험장을 개방하고 해군 함정 공개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고 마지막 날인 15일에 그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했습니다. 15일 오전에 월미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국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미국의 소해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20여 대, 상륙 장갑차 20여 대가 참가를 했고 해군 링스 헬기 2대가 대잠 이 시범 훈련을 하고 해병대 수색대 병력과 해군 전단 요원들이 12대 고속 단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서 특수작전을 선보였고요. 공군의 블랙이글 8대가 적 해안에 대한 가상 공격을 하고 해군 함정 2척이 6.25 전쟁 64주년을 맞아 64발의 함포 사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소형 상륙 단정, 공기 부양정,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이용해서 이 한미 장병이 월미도로 상륙하는 시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현 행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상륙 작전을 펼쳤나 재현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상륙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시범 훈련까지 같이 한 거죠. 사실상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뭐 지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선수단이 지금 모이고 있다. 특히나 북한 선수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한미 양국이. 그렇죠. 네. 보니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의 해군 막 이런 이 그 행사에 기조 중에는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행사하면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꼭 이때 이렇게 인천에서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필이면 날짜도 북한이 이제 첫 남자 축구가 첫 예선전을 치르는 날인데 그날 오전에 이걸 행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행사 자체가 결국은 이 북한과의 전쟁을 가상한 그런 이제 행사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을 자극하는 거고 이게 만약 이제 선수들에게 알려지면 당연히 북한 선수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지를 불태우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일부러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결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전쟁 중에도 이런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평화와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런 국제 스포츠 경기인데. 이런 때 전쟁 훈련 비슷한 걸 했어야 되는지 참 안타깝긴 한데 특이한 게 인천시에서 실제로 이 행사를 취소하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인천에 오는 만큼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상륙작전 재현 행사는 생략해달라고 인천시에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국방부에서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 이게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주관을 하는 인천시가 하지 말자라고 한 걸 주최 측에서 그냥 강행을 했다. 그래서 사실 공동 주관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인천시는 거의 이제 돈만 되는 장소 협조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전혀 결정권이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참 이런 재현 행사, 뭐 전승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이제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군사 사가들의 이제 입장이 뭐냐면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적인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9월 4일부터 인천에 이제 월미도에 공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일부터 본격적인 공습에 들어가서 15일에야 상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공습을 해서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5일이나 지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천에 상륙을 해서 17일에야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3일을 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는 게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북한 인민군을 밀어내고 서울을 순식간에 수복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기습적으로 들여민 것 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작전이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군사 이 사가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이게 원래 불필요한 작전이었다. 근데 메가더가 개인의 어떤 이 명예를 위해서 한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도 따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걸로 유명해진 거다. 그래서 메가더 하면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 동상도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 군사적 어떤 효과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미군이 이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부산에 이 진군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이미 철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에 상륙을 해서 끊어놨지만 주 병력들은 대부분 38선 이북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굳이 이렇게 64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한판의 쇼 같은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예. 자, 북한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줄여서 흔히 조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4일에 평화와 친선의 이념 밑에 진행되는 국제체육마당에서까지 전쟁과 대결의 광풍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자들과 어떻게 평화와 화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겠는가.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대결 광랑극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와 북남 관계에 미칠 엄중한 효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강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대화를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무슨 아시안 게임 하는 그 장소에까지 가가지고 전쟁 훈련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 국기 개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요. 아주 이럴 거면 도대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왜 유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하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11일 날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개양 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라는 걸 열었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만 인공기 개양과 소지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북한 국가 연주 및 재창도 대회 진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건 일상적으로는 이것들은 다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인공기를 개양하거나 소지하거나 북한 국가를 연주하거나 재창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한국 국민은 경기장과 선수촌 안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도 한국 국민이 북한을 응원하고 싶으면 북한 국기를 들면 안 되고 뭐 딴 걸 해라.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그 축구 예선전 할 때 중국 북한 시합을 하는데 한국 응원단이 가가지고 이 북한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국기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슨 그 비닐 막대 가지고 이제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북한 응원단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 그러니까 축구 말고 다른 종목 선수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제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왜 이런 결정을 갑자기 하게 됐냐면 인천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면 원래 이제 규정상 모든 나라 국기들, 참가국 국기들을 이
경기장 주변에 이렇게 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 국기도 걸렸죠. 그랬더니 일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앞장서는 단체들이 이 항의를 막 한 거예요. 인천시에 왜 북한 국기를 뭐 대로변에 다느냐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인공기를 철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철수를 시키니까 또 아니 왜 똑같은 참가국인데 북한 국기만 철수하느냐 이거 규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모든 참가국 국기를 다 떼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이 경기가 열리는 주변 지역들의 모든 참가국 국기를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깃발만 그냥 거는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과연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준의 국격이 네.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의심스러운 지경인데요. 아시아 올림픽 평의의 규정 이게 확실하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54조에 있습니다. 모든 경기장 및 그 부분,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 프레스센터, 공항 등에는 참가국의 기가 개양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및 그 부분이라고 있으니까 경기장과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호텔, 선수촌, 메인 프레스센터, 공항에 다 개항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만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네, 마음껏 환영도 못하는 국제 대회가 이렇게 됐군요. 이 뭐 한국 측에서는 경기장 및 그 부분, 하여튼 주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유권 해석을 해서 철거를 한 상황인 거죠. 그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10일 이제 오전 브리핑에서 인공기 개양 문제는 국제 규범은 물론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북 관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북한 국기는 못 걸겠다. 다른 국기는 걸어도 뭐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인 거죠. 헌법보다 위에 있는 그 네. 특별법 있잖아요. 한시적 그렇죠. 특별법, 국가보안법, 예, 이런 것처럼 국제 규범을 때로는 이제 남북관계 특수성이 앞서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본인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래서 어떻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이 무슨 친선과 교류의 장,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 선발대와 함께 북한 기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요. 네.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일본의 조선신보 기자들, 그러니까 조선신보 기자는 일본에 있는 신문인데 평양에 특파원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이 기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수단과 함께 왔는데 12일에 메인 프레스 센터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거기서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기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이트 접속을 시도를 했어요. 어디 사이트냐면은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여기에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차단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경찰청 그 경고문이 떠요. 그래서 여기는 불법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했습니다라고 경찰청 뭐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이 북한 기자들이 이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사진을 찍고 이제 조직위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조직위 그 관계자는 이건 국정원 소관이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국정원에다가 따지니까 우리는 대테러 담당이라서 이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발뺌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날 기사를 송고를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네.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이 안기부 출신이잖아요. 네, 공안검사 그렇죠. 출신이고 안기부 출신이고. 그래서 조직위의 항의에도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모두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들인 것은 맞는데 네. 이게 그래도 이제 각국의 기자들이 들어오고 북한 기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이게 차단 해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하고 있냐면요. 이 국정원에서 차단시키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각 이 인터넷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LG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KT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이 리스트들은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들어오는 회선에 한해서는 이걸 차단을 해제하라고 공문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네. 이게 손님 불러다가 너네 집은 볼 수 없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아예 그냥 한국에서 청와대가 불러주는 거 언론들이 받아 쓰는 것처럼 해서 쭉 만들어 줄 테니까 기자단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네. 저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든지 기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원고를 송고가 안 되게 한다는 이 IT 문명 국가라고 IT 국가라고 자신한다는 이런 나라에서 이게 진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뭐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뭔가 안 되길 바라고 하는 걸음걸음 지금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요거 전부 다 보면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네. 북한 참가는 어쨌든 끝까지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그런 의도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 북한 선수들이 이제 이 행사 참가 못하겠다 하고서는 나가버리면 그걸로 굉장히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 또 쓸데없이 이제 강짜를 놓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목리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자해 공갈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긴장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각 다른 나라에서도 선수단 보내기를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와 달리? 그렇죠. 사실 그 인천에서 그런 이제 군사 훈련을 방불케 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시합을 앞두고 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사실 인천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이 남북이 딱 접경지대 아닙니까? 네네. 접경지대에서 그런 거 하다가 혹시 북에서 그럼 우리도 군사 훈련 한번 해보겠다. 포사격 훈련하고 이런 분위기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남쪽의 경비정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어선들을 향해서 뭐 포사격을 하고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북한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외국에서 선수들을 파견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국가에서 이게 좀 한국 정부의 자제를 좀 당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선수단이 갑자기 참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로화 된다거나 인질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약간 비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리지 못하고선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또 지적을 했어요. 네, 그것도 참 이제 미묘한데 시점이 또 일치를 합니다. 그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13일 날 담화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남조선 당국의 삐라 살포 행위는 그 규모와 도수에 있어서 일찍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8월에 들어와 군사 분계선 전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수십 차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살포되기 시작한 삐라와 미국 돈, 유치한 물건짝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최근에는 삐라 살포를 풍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명명하고 그 집행을 포병을 비롯한 현지 군무력을 동원하여 내놓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는 풍선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보복 타격이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대상이 가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단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 모락전에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2월 14일 날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에게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겠다고 엄숙이 확약한 이후 과연 그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남쪽에서 신뢰 조성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비방과 중상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본 매개물임을 잘 알고 우리 당국이 저지시킬 것이니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접촉에서 있었던 일들을 북측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거 확인을 안 해주겠죠. 근데 지금 북한이 공개한 내용을 놓고 보면 삐라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도록 노력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국방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는 건가요? 여기도 컨트롤 타워가 상실된 상황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지금 이제 북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항의를 한 것을 보면 이제 8월에 수십 차례 전단 살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에 그렇죠. 이미 이제 9월달에 참가가 확실시되고 그렇지만 응원단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서는 고민하고 있었고 남쪽은 오히려 응원단을 파견해 주기를 간절히 좀 바랬던 때가 8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8월 달에 전단은 전단대로 살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수십 차례나 했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다. 한국 국민들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월 달에 있는 회담 당시에도 자기들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너네도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다른 거죠. 녹취록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게 일단 이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단 살포 이게 풍선에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공중에 이 시설물을 띄우려면은 그 관할 경찰서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찰서에서 허가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한번 그 임진각에서 삐라 날리겠다고 했다가 북한에서 그 포 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당일날 새벽에 군에서 그 다 통제해가지고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옆에서 포사격 훈련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삐라 날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포병을 비롯한 현지 군무력을 동원하여 내놓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하는 그 옆에서 삐라 날리는 게 당연히 군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삐라 날리는데 북한이 혹시 공격할까봐 옆에서 포를 쏘면서 엄호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 아시안 게임에 지금 북한 선수단이 오냐 응원단이 오냐 이런 막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수십 차례를 날렸다는 건데 지금 정부의 입장을 놓고 보면 날렸다는 걸 부정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놓고 보면 사실상 시인한 거거든요. 네. 자,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주문. 네. 예. 자, 이게 어쨌든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선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결과가 과연 그냥 아시안 게임에 불참하게 하는 거 이거뿐인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삐라살포하고 이러다가 최전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네들이 지금 삐라 날리는 곳이 인천, 예, 뭐 최전방 전역에서 날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포 이런 쪽에 날리는데 국제 행사 중에 무슨 우발적 사고라도 나면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모양새가 북한을 계속 자극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이미 안중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잘 되든 말든 뭐 혹시 중간에 뭐 황당한 일로 그냥 파산이 되든 그런 건 상관없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뭔가 행동을 해주기를 뭐 미사일이라도 한 발 쏴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일단 그 선수단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선수단이 안 오기를 오히려 기대한 거 아닌가. 응원단도 안 오기를 기대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한쪽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뭐 이 화해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선수단 온다, 응원단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쪽 국민들의 분위기가 또 이제 북한 선수들 왔는데 뭐 우리도 가서 같이 구경 좀 하자, 응원도 하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꺼려하고 또 응원단 온다 그러면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조차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계속 해방을 놓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북한을 계속 자극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면 거 봐라 북한은
인천 아시안 게임 이 평화의 행사를 하는데도 호전적인 뭐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비방 선전하기 딱 좋은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인천 상륙작전 이 행사를 하고 난 것에 한 것에 대해서 북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채널 A 같은 데서 역시 또 북이 발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반응을 주되게 또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좀 인상을 국민들한테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게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미 접촉과 북일 접촉의 와중에 북이 열받아서 뭔가 도발을 해주면서 이 모든 그 물밑 접촉과 이런 것들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발 유도죠, 도발 유도. 네. 예. 뭐 새로운 무인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 바다에 둥둥 떠는 있는 잔해를 수거했는데 뭐 엔진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뭐 그랬다는 걸로 봐서. 네네. 무인기가 아니라 무인 잠수정 화장실 아니었을까? 그래요? 무인 화장실 잠수정 문짝은 아니었나? 아니고. 네. 하여튼 어쨌든 시기 적절하게 터져주는 거죠. 하나씩. 네, 화장실 문짝이든 무인기든 또 떠올랐고 시기 적절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시안 게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남북 선수들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또 남과 북이 모두 선전을 해서 남북이 함께하면 이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참 강국이 되겠구나 이런 열망조차도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러한 그 쓸데없는 악의적인 기원을 밟을 수 있도록 선전을 해주시고요. 물론 선전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환영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외국 군대의 군합발이 우리 그 인천항으로 들어온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가 비무장한 동포가 미소로 이 인천항에 들어온 오늘을 기념하는 우리 민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되게 봐주시고 네 선전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